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 투 타일러의 로우탑입니다. 샘 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투 어디 갔나요? 투... 그러게요. 투 없죠. 오늘 결혼 얘기 또. 네. 경험자가 풀어주는 결혼 준비썰. 좋네요. 네,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경험자가 된 지 이제 얼마 됐나요? 경험자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안 됐네요, 아직도. 네, 3주 정도 됐네요. 신혼 중에 신혼이네요. 네, 맞습니다. 꽃신혼. 네. 어떤가요, 기분이?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작년 10월부터 사실혼 관계로서 함께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특별히 바뀌었다는 느낌은 없고요. 작년 10월이면 이제 한 5달 됐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50년을 더 함께 사셔야 되는데. 그렇죠.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아끼는 게 아니라 갈 길이 그만인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앞으로 향후 50년이 언제나 신혼 같을 텐데. 뭐. 그럼요. 예, 맞습니다. 굳이 말합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와이프가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지인에서 이제 와이프가 네. 그렇죠. 네, 와이프의 지인도 듣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최근에 또 결혼 준비를 시작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좋네요. 와이프가 몇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이 방송을 들어봐라 하고 또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조도 해주시네. 네. 결혼을 해볼 만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집 구하기 이제 실전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생 실전이죠.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동네의 분위기를 파악한다고 했다면은 이제는 정말 실제 아파트 단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를 정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매물이 나온다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몇 개로 좁혀놨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특정 단지로까지 이미 특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지를 정말 계속 보셔야 되고요. 내 앱을 통해서. 네. 매물이 나오는 시세는 얼마인지. 네, 시세는 얼마인지, 얼마 계약이 됐는지, 그럼 뭐 실거래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거든요. 네. 찾아보시면 그거는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항상 그 부동산 계약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네에 부동산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이 네이버에 매물이 올라오긴 하지만 요즘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허위 매물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약이 됐는데 내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뭐 한 달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오늘은 진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그 날이 와서 그 이제 네이버 매물에 있는 설명대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 올린 부동산에다가 그거 나갔다는 거예요. 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 이제 전화를 하냐고. 그랬으면 내렸어야죠. 그 매물을.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미끼 매물도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꼭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집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스케줄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은 몇 시에 집을 보러 올 수 있다라고 그 실제 거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과 미리 통화를 해보시고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라고 하죠? 그 스케줄이 잘 맞아가지고 하루에 한 3-4군데를 동시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생각해봤던 단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다 방문을 했어요. 운이 좋게 그 주에는 또 저희가 원했던 단지의 매물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주에 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 매물을 갔는데 또 집이 또 들어가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1순위는 위치도 좋고 사실 이 정도면은 연식도 괜찮고 뭐 계단식 복도식 중에서 계단식이 좀 선호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복도식은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앞을 계속 다 지나다니니까 소음 관련도 좀 있고. 네네. 그래서 계단식이기도 하고 근데 집을 들어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구조가 좀 별론 거예요. 사진은 진짜 믿을 게 못해요. 사진 믿을 게 못돼요. 그래서 실제 집을 들어가서 그 살고 계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가능하면 사진도 찍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 거죠. 안 나온다. 네, 안 나온다. 각이 안 나온다. 네, 이건 좀 이제 와이프도 지금 좀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히려 2순위에 있는 집을 갔더니 굉장히 집 상태도 괜찮고 층도 높아서 뭔가 시야도 탁 트이고 그리고 계단식이고 그리고 연식도 괜찮고 뭐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1차 처음에 봤던 거랑 2차로 봤던 거랑 가격 차이가 컸어요? 똑같았어요. 심지어 1,000만 원 비쌌는데
그 1,000만 원 더 그 2순위로 봤던 게 1,000만 원 더 비쌌는데 네. 나중에 내고 과정을 통해서 1,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도 똑같아진 거예요. 위치도 비슷하고. 네, 위치는 조금 더 안 좋은데 근데 집 컨디션이 훨씬 좋더라고요. 집 자체 컨디션이.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 집을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하면은 일단 가계약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집 매물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고 나는 꼭 이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찜을 해둬야 되잖아요. 예약금. 네네네. 근데 이게 가계약금. 네, 가계약을 먼저 해놓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집을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계약금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맞아요. 뭐 시간이 필요하죠. 네, 도장도 있어야 되고, 그 집주인분과 이제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계약금을 한 뭐 100만 원 정도, 그런 해서 집주인 계좌로 먼저 쌓아놓고 그 찜을 해놓는 거죠, 일종의. 제가 알기로는 가계약금이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1,000원 해도 되고, 맞아요, 10,000원 해도 되고. 네. 가계약금은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그러니까요. 정도 그냥 찜을 해두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두로 해도 되고. 네. 그 통장 제가 알기로는 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고. 네, 일단 그리고 계약이 틀어지면 네.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을 뭐 50만 원을 쐈습니다.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다음 부동산에 가서 또 매물을 본 거죠. 근데 이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럼 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50만 원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대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집이면 정말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만 가계약금을 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도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이 집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가계약금을 썼는데 또 다른 집을 보니까 다른 집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돌아다녀 보셔야 되고 일단 가능한 옵션을 일단 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네. 좀 그런 과정과 필요할 것 금전적인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50만 원 하시는 게 50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진짜 자신 있을 때만. 네. 아깝잖아요. 진짜 생돈 날아갑니다. 그렇죠. 생돈이죠, 진짜. 그게 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해요. 네네네. 그 계약상에서 뭔가 상대방이 뭐 흔하게 얘기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애초에 계약이 불가능했던 집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돌려받기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그리고 50만 원 받자고 뭐 내용 증명 쓰고 법원 찾아가고 이게 돈이 더 들고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란 보장도 없어요. 맞아요. 네네. 어쨌든 가계약금을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집을 봤었는데 그 토요일 날 뭐 집을 한 3-4군데 보고 네. 그 두 번째로 봤던 집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이제 가계약금을 쏜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점심에 약속을 잡고 가서 집주인분과 대면을 하고 거기서 계약서를 쓴 거죠. 그래도 빨리 했네요. 바로바로. 네네,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도장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처음으로 그래서 인감 도장이라는 걸 파봤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원룸 계약하거나 그럴 때는 사인으로 대체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전셋집, 아파트 좀 고액의 집을 거래할 때는 도장을 꼭 쓰더라고요. 이게 도장을 써야 되는 이유가 또 나중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대출 과정에서도 그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인감 도장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감 도장은 사실 동사무소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그게 인감 도장화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제 도장이 있다. 약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냥 인감 도장 아니어도 똑같은 도장. 네네. 매번 집 계약할 때나 그렇죠, 대출할 때나 네. 그 관련해서 뭔가 계약이 필요할 때 쓰는 네. 일관성 있는 도장. 맞습니다. 네, 그게 굳이 동사무소 가서 인감 등록 안 해도. 네, 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땐 해놓는 게 좋죠. 네, 저도 뭐 나중에 좀 해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썰을 보면 그 되게 구시대적인 뭐죠? 네, 관례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도장 쓰는 게. 네네. 특히 일본. 네. 일본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사인했대요 원래. 아 그래요? 서명? 서명이 원래는 주된 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이해가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도장을 찍어야 되고 네. 그리고 계약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체 금액의 10%를 준비를 해서 쏴주셔야 되고요. 거기서 가계약금 포함이죠. 가계약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뭐 1,000만 원이 계약금인데 100만 원을 이미 보냈다. 그럼 9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께서
뭐 몇 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뭐 문짝을 바꿔주신다, 혹은 도배를 새로 해주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뭐 보통 전세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저희 집주인분께서는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고맙게 받았죠. 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전세입자분이 뭐 10월 1일에 이사를 나가면은 원래대로라면 저희도 10월 1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신 하루만 늦게 들어와 달라. 10월 2일에 들어와 달라. 네. 도배를 해야 되니까. 네. 뭐 그 정도의 이제 구두 협약 사항과 계약서에 아마 적었을 거예요. 뭐 그런 여러 내용을 협의를 했고 또 보통 계약서 쓸 때는 꼭 이 문구를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구냐면은 보통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네. 저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 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를 해준다, 도와준다, 뭔가 해야 되는 거를 그 문구를 특이하게 써놓으셔야, 왜냐하면 나중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네. 집주인한테 전화가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집주인분이. 뭐 증명도 보내야 되고 네. 수령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약서상에 꼭 특약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전세 대출이 꼭 집주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군요. 네네네. 그게 뭐 전세 자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받았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그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네, 특히 그 문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는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계약을 했으면 지금 10% 잠깐만. 그 네. 계약금 다 은행으로 쏘나요? 네. 10% 샀어. 10% 네, 10% 샀습니다. 네. 그냥 은행으로 계좌이체. 네네, 계좌이체로. 무조건 다 계좌이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계약서를 쓰고. 네. 계약금을 이체를 하고.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뭐 전세였다. 네. 프로. 네, 100만 원. 계약서 쓴 다음에 100만 원 이체해놓고. 네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뭐 제 3명의 도장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제 도장, 집주인 도장, 공인중개사 도장까지. 오케이. 네, 중개인으로서의 그걸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네. 그때부터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자금을 또 융통해야죠. 나머지 90%를 900만 원. 네네, 900만 원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모아둔 돈도 있지만 그 돈으로는 90%를 다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의 도움을 빌려야죠. 네. 그래서 시중은행에 가면은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다 취급을 합니다. 웬만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제1 금융권 은행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직접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네.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3분 정도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번호를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연락을 네. 할 거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뭐 SC은행, 우리은행 네. 이렇게 세 군데를 뭐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싼 걸 고르면 된다라고 해서 조건을 다 들어보면 되고요. 네. 이자가 얼마고 우대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교를 하신 다음에 네. 제일 잘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데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저는 또 이사를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의 대출 상담사를 소개를 해줬거든요. 네. 그분한테서 받은 금리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한 2.7% 정도의 이율로 받았고요.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 채우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네. 0.1%가 큽니다. 굉장히 크죠. 네. 네, 왜냐하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몇 억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집을 살 때는 그 억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0.12%가 진짜 아쉬워요. 맞습니다. 그거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특징은 원금은 안 갚으셔도 돼요. 그래서 매달 이자만 내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네. 전세금을 돌려받잖아요. 네. 그 돈을 은행에 다시 전액 원금을 상환해주면 됩니다. 반납하면 된다. 네네네. 그래서 전세자금의 대출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서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에 다니신다던가, 혹은 뭐 신혼부부인데 소득 조건에 충족하신다던가, 네. 그런 게 하면은 또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은근히 이것도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검색 은근히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덜컥 계약은 해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죠, 9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럼 대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요. 맞아요. 예, 물론 뭐 다들 문제 없이 나올 거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실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선 또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본인 소득이나 약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좀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나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전세나 집을 구하실 때 알아보셔야 될 게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특히 그 저당권이라고 그러나요? 아, 네, 근저당권 그것도 네.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보셔야 되고 네. 은근히 챙길 게 많습니다. 집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은행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집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정확히는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고 사실 그래서 계약 과정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저당 같은 게 잡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는 집을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가 활발하니까 맞아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전세를 2년 들어갔어요. 네. 2년 뒤에 나는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가고 전세금을 빼고 싶은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빼주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난감해지죠. 난감해지는 거예요. 네네. 이게 게다가 또 더 심해서 경매까지 넘어간다고 치면 이제 답이 없어져요. 답이 없어지죠, 진짜. 특히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근히 잘 알아보고 들어가셔야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못해서 그냥 이 집 괜찮아 하고 덜컥 들어갔다가 소위 속된 말로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갭 투자 많잖아요. 네. 잘못해서 갭 투자했던 집에 잘못 엮여서 들어가시면 그 집주인이 갑자기 갭 투자하다가 잘못돼서 부도나 버리면 그것도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네. 은근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집 계약하기 전에는.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신 다음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반드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받은 대출 상품이 그게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었어요.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 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저는 찾아서 일부러 그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들어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장치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좀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고 할 수 있죠. 맞네. 보증보험료가 좀 가격이 있긴 하거든요. 1년에 한 뭐 10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싸진 않네. 네네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100만 원이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커 보이지만 네. 그 전세금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죠. 진짜 적은 낼 만한 돈이죠. 네. 100만 원 잃어버리는 게 낫지 차라리. 네. 전세금 다 날리는 것보다. 네.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살고 있어요. 잘 들어가서. 네, 저는 뭐 다행히 여러 가지로 그날 해주나요? 은행 가서 대출 해달라고 그러면 아니요, 좀 걸려요. 한 2주 걸려요. 2주? 네, 2주에서 그래서 최소 잔금일 한 달 전,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일찍 가면 또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굳이 지금 하실 필요 없다고. 네, 왜냐하면 이율 조건이 계속 바뀌고 또 이율 조건은 그 대출 실행일, 그렇죠.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계약을 한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뭐 바로 한 게 아니고요.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10월에 입주했으면은 한 9월쯤에 그때쯤 그러니까 알아보시면 됩니다. 입주 3달 전에 가계약 넣고 계약서 썼고 네. 계약금까지 넣어놓고 네네. 그리고 입주 한 달 전에 제출 알아본 거죠. 네. 언제까지 넣어야 돼요? 완납은 언제까지 해야 돼? 당일이죠. 입주 당일. 입주 당일날? 네, 당일날 넣으셔야 돼요. 이사 들어가는 날? 네. 그거를 해야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네. 그 전날 넣으면요? 전날 넣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은행에서도 그날 안 나옵니다. 계약서에 있는 날짜의 기준으로 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 네, 아니요, 저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미 100만 원 계약금 넣었고 900만 원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돈은 400만 원이고 은행 돈이 500만 원이다. 그럼 은행 돈 500만 원은 500만 원은 알아서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나는 400만 원만 넣어주면 그날 됩니다. 이제 이사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네, 그 부동산에서 그날 또 만나요 오전에 다 집주인과 그리고 전 세입자와 현 세입자인 저 이렇게 세 팀이 또 만나가지고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뭐 여러 저런 정산도 해야 되고. 전 세입자는 왜 와요?
관리비 정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달해 줄 것도 있고 뭐 카드키라든지 그런 것도 직접 전달을 해주시고 네. 그 관리비에 보면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원래 집주인이 내야 되는 항목인데 그 관리비는 어쨌든 세입자가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입자가 미리 내놓은 거잖아요. 그 돈을 또 집주인이 정산해 줘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복잡한데 부동산에서 웬만하면 다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얼마 줬어요?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는 0.4%입니다. 전세금의 0.4%라서 네.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와. 네, 비싸죠. 할만하네요. 부동산이요? 네. 할만하죠. 할만한데 네. 이런 생각으로 다들 개업을 하시는데 그렇죠. 정작 안 되는 데는 또 엄청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세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내고가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내고의 여지가 있는데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나요? 양쪽에서 다 냅니다. 똑같은 금액을? 네, 0.4%, 제가 0.4%, 집주인이 0.4%. 할만하네요. 할만합니다. 할만하네. 네. 와, 뭐 세금 떼면 그래도 할만하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가끔 중개 수수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받는 중개사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불법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불법은 아닌데 네. 좀 법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데 네. 보통의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거든요. 네.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행처럼 받더라고요. 저는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네. 저희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애매한 문제긴 해요. 이거는 부동산이 여러 가지로 좀 일을 해줘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집주인과의 약간 의사소통도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게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도움을 받은 게 좀 있거든요. 사실 네.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뭐 도배 같은 것도 직접 약간 도와줬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급하게 또 장판도 저희 돈으로 직접 했거든요. 장판 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그 과정에서 좀 부동산의 도움도 좀 받았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냥 저희는 좀 눈 감고 넘어갔는데 네. 원래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관행적인 팁 같은 거군요. 네,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끔 또 부동산에서 네. 좀 무책임한 부동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데가 있으면은 그냥 신고하세요. 저는 저희도 만약에 그랬으면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로 좀 잘 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드렸습니다. 저희는. 네. 근데 원래는 불법이다. 네, 불법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집을 계약을 해서 전사로. 네. 그럼 0.4% 가져가야 되니까 4만 원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보통은 거의 부가세까지 더 받는 4만 4천 원 받아. 그렇죠. 4만 4천 원 받아갑니다. 4천 원은 불법인 거죠. 네. 몰랐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간이과세 사업자 그게 아니면은 받아도 네.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간이과세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확인하시냐? 부동산 가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벽에 걸려 있어요. 네.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하단에 가로 열고 간이과세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한번 유심히 보세요. 부동산 가셨을 때. 알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은근히 어렵네. 어려워요. 네,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방송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약간 거를 좀 더 찾아봐야겠다. 검색해 보시면 좋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적인 거고. 네. 이 안에서 이제 사실상 더 필요한 정보들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쳤다 정도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네. 일단 리스트가 생기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쏘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신 다음에 대출이 필요하시다면은 대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입주하시기 한 달 전쯤에 알아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비교해 보시고 본인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세 반환금 보증보험 꼭 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그렇죠.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그것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된다.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렇죠. 또 손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네. 내 돈인데. 네. 원래대로라면은 네. 사실 결혼식장을 계약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 것 같으세요?
결혼식장 예약하라고? 예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식복 맞추러 가야죠. 아니요. 그럼 뭐예요? 신혼여행을 예약해야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은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는 신혼여행의 출발일이 정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신혼여행을 예약을 먼저 하시는 게 맞는데 최근에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렇죠.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쭉 미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주도로 다녀왔으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편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외로 가면은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전에도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라면 해외로 가실 거라면 혹여나 이 방송을 코로나 시국 이후에 듣고 계시다면은 결혼식장 예약한 다음에 원래는 신혼여행을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훨씬 추후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방송은 웨딩 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집은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식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집 준비입니다. 맞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빠르죠, 사실. 그러니까요. 결혼식 준비 따로 하고 집 준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동시에 이제 겹쳐서 하는 거잖아요. 네, 투 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네. 이게 그다 보면 신혼여행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쉴 틈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매주 뭐 보통 주말에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집 구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웨딩 박람회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